맞죠? 자, 지금 잠깐 해볼게. 렌더링 파이프라인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게임 만드는 게 있잖아. 3차원 지금 3D 만들고 있잖아. 그죠? 얘 최종 목표는 뭐야? 최종 목표가 결국엔 이거거든. 3D 화면을 그러니까 3D 세계를 실시간으로 2D화 시키는 거야. 키는 게 목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봐봐. 여러분 모니터 혹은 이런 프로젝션 이런데 3D 공간상에 있는 거를 실시간 2D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 자, 3D 세계를 실시간으로 2D화 시키는 게 목적인데 얘를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 엄청나게 복잡해요. 해서 이 녀석을 기능별로 나눠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자, 게임 중에 혹시 이거 알아요? 파이프 게임. 혹시 이거 알아요? 요거? 실행이 돼버리냐? 요거 해봤어? 이런거?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시작이 여기고 목적지가 여기인데 다양한 걸로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해서 얘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기능별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방금 파이프 게임처럼 파이프 단위로 나눠서 처리를 하는 게 위에 써있네. 기능별 이렇게 파이프 역할별로 하나씩 나눠서 그 단계를 계속 거쳐나가면서 뭔가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렌더링이라는 게 뭐야? 렌더링 그리는 거잖아. 그죠? 그리는 거를 3D 세계를 실시간 2D화로 그리는 작업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기능별로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하는 거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보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좌표계 변환이라는 게 있어. 좌표계 변환. 처음에 로컬 좌표계 이렇게 해서 월드 좌표계, 그 다음에 뷰 좌표계, 그 다음에 프로젝션 처리를 거쳐서 뷰포트, 뷰포트라고 하면 얘는 스크린 좌표계야.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잠깐 새로운 거 하나 열어보자. 자, 처음에 디자이너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잖아. 디자이너가 작업할 때 모델을 여러 개 두고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를 원점에다 두고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프로그램한테 인계해 주겠죠. 그러면 여기 현재 큐브가 갖고 있는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도 내 몸에 팔이 어디 붙어 있는 건데 몸 중심으로 이게 로컬 좌표들 이게 그 개개인의 고유 좌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로컬 좌표라고 해요. 해서 얘 로컬 좌표를 확인해 보려면 우리는 계속 뭘 확인했었냐면 여기 보이나? 여기는 안 보이네. 혹시 예전에 스피어 큐브 기억나요? 여러분 프로젝트 했던 거? 스피어 큐브 그거 기억나죠? 그러면 얘 좌표 값은 뭐 갖고 있었어요? 0.5 값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세팅이 돼 있었어. 자. 디자이너가 작업을 해줄 때 이렇게 있고 큐브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요. 원점 기준에서. 그럼 여기 좌표는 몇이야? 이 점점에 대한 좌표는 마이너스 x 좌표가 여기는 x방향, y방향, z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점은 뭐야? 이 점 x가 마이너스 0.5 y는 0.5 z는 마이너스 0.5 좌표값 아시겠어요? 얘는 여기 지금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얘는 뭐야? 얘는 x축으로 양의 방향이잖아. 0.5 y는 0.5 z는 마이너스 0.5 얘는 이 점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가 작업을 해줘. 이걸 갖다가 로컬 좌표계라고 해요. 로컬 좌표계.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 있는 정점들을 갖다가 화면에 실시간으로 화면 스크린에 찍어주는 거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화면에 우리가 보는 화면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하나만 존재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얘만 하나만 존재해요. 우리 시내에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하잖아. 그러면 새로운 좌표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큐브가 여기 하나 있고 얘도 큐브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각자 스스로의 좌표계는 따로 갖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만약에 원점이 되려면 상대적인 좌표도 필요하잖아. 이걸 갖다가 월드 좌표계라 그래요. 월드 좌표계. 얘를 월드 좌표계라고 해. 자, 이게 이제 우주 공간상이라고 생각해봐요. 얘가 지구고 화성인데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모르잖아.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 필요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어차피 3D 게임을 만드니까 카메라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기준으로 하자. 피벗을.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을 위라고 하자. 아니면 혹은 내가 이게 앞쪽 방향으로 하자. 아니면 내가 혹은 이게 앞쪽 방향으로 하자. 뭔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월드에서도. 그래서 카메라를 기준으로 그냥 하자가 카메라 좌표계라 그래요. 좌표계. 그래서 순서는 로컬 좌표계에서 월드 좌표계로 이렇게 변환이 된 다음에 하나의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가 보는 방향으로 좌표계를 변환해 줘야 돼. 자, 카메라와 이제 좌표계가 변했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 해주냐면 이런 평면 같은데 뿌려야 되잖아. 지금 프로젝션이 이렇게 딱 비춰가지고 뭔가 영상을 이렇게 뿌리는 거 마냥 화면에 카메라가 비치는 화면에 이렇게 에디터 모니터가 됐던지 간에 2D화 시켜줘야 돼. 여기서 나온 좌표를 2D화 시켜주는 작업이 이제 프로젝션이에요. 프로젝션. 좌표계. 프로젝션 좌표계라고 해요. 카메라를 뷰라고도 하고 프로젝션을 투영이라고도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2D화가 됐어. 이렇게
2D화가 된 이미지가 나와요.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찍혀져. 이렇게 찍혀지는데, 자, 여러분들 모니터 가만히 보면 모니터 주사선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모니터는, 해당 모니터는 여기 이게 큰 모니터라고 가정했을 때 좌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0이야. 모니터는 여기가 0/0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업한 거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가 중심이 0/0이라고. 그래서 얘를 얘에 맞게끔 변환을 시켜주는 거야. 이게 뷰포트라고 해요. 뷰포트. 뷰포트. 다시 말해서 아까 스크린 좌표계. 좌표계라고 해. 어렵죠? 점 하나 찍는데 이 점을 진짜 여기가 스크린이라고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점 하나를 찍는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야. 지금 0.5라는 값을 월드로 변환해주고 월드에서 카메라, 내가 보는 카메라 위치로 맞춰주고 그 카메라를 여기에 평면으로 딱 찍어주는 거, 점을 찍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스크린 화면은 X방향이, 그러니까 Y방향이 이쪽이 증가하고 이쪽이 증가잖아요. 화면은 이쪽이 증가해요. 그림판이랑 똑같아. 화면 찍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TV 보는 것도 주사가 이렇게 돼, 계속. 위에서 아래로 주사가 되는 거지. 정 가운데서 이렇게 안 뿌린다고. 그래서 스크린 좌표계로 최근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해야 화면이 나오는 거야. 일괄적으로. 자, 여기서 말한 월드 좌표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는 트랜스폼이야. 트랜스폼. 트랜스폼은 뭐로 돼 있어요? 성분이 이동,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확대 축소, 스케일 값 이렇게 돼 있죠. 월드 좌표계는. 일단 개요는 이렇고,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공간상에서 점 하나를 찍기 위해서 3D 디자이너가 작업한 여기 얘 점 있죠. 마이너스 0.5, 0.5, 마이너스 0.5를 화면에 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로컬 좌표계인 얘를 갖다가 월드 좌표계로 바꿔주고, 월드 좌표계는 트랜스폼이라고 그랬죠. 아까 달리 얘기하면 이동, 회전, 스케일 값 바꿔주고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바꿔준 다음에 화면에 뿌려주고 스크린 좌표는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스크린 좌표계부터 볼게요. 스크린 좌표계부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나도 이게 좀 오래돼서 공식을 봐야 돼. 헷갈려. 자, 여기까지 적었죠? 이거는 보통 면접 때 많이 물어봐. 이 정도는 물어봐. 좌표계기 변환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로컬 월드 뷰 프로젝션 뷰포트 요 정도는 알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원점 기준으로 이런 삼각형을 내가 하나 그렸어요. 삼각형을 그렸는데 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0, 0 이렇게 되겠지. 2D라면 0, 그리고 얘는 200, 그 다음에 0. 얘도 200이라면 얘는 0, 200 되겠지. 좌표가. 근데 얘를 실제 내가 코딩을 해서 화면에 바로 뿌려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나와요?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모니터에 이렇게 나와. 화면에. 왜 그러냐면 이쪽 방향이 Y 증가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뭐예요? X 증가 방향이야. 그리고 영바 영역이야. 영바 영역 이쪽. 해서 얘를 화면에 똑같이 화면 중심에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려면 별도의 방정식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방정식이 필요한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새로운 x좌표는 기존의 x좌표 다 해서 가로 크기 나누기 2. 새로운 y좌표는 y 더하기 세로 크기 나누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될까? 자, 요거를 전체 화면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보세요. 그림판 하나 열어야 되겠다. 자, 이게 화면의 중심이라면 지금 여기 있는 정점은 봐봐요. 여기 좀 크게 자, 여기 점이 하나 있다고 쳐요. 이렇게. 안 그러죠? 그래서 여기 영방향이라고 쳐요. 얘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가로 사이즈의 절반을 더해주면 되잖아. 그죠? 기존 얘를 갖다 이쪽으로 옮겨주려면 가로 사이즈의 절반을 더해주고 Y좌표를 그 다음에 세로 사이즈의 절반을 더해주면 되는데 Y 방향이 이쪽이 증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해서 공식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좌표를 이렇게 나온 거를 갖다가 화면에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스크린 화면에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정점 자체를 이동해 줘야 되는데 공식이 뭐냐면 가로 크기 나누기 2를 더해주고 마찬가지 세로 크기 나누기 2를 더해주는데 마이너스 1을 해줘야 축이 바뀌었으니까 해주면 그 좌표가 나와. 여기까지 됐죠? 그냥 대충 그러냐고 이해하면 돼요. 예? 그냥 흐름만 알면 돼요. 흐름만.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간에 혹시 행렬 배웠어요? 행렬? 모든 방정식은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게 3차원이라면 Z도 있겠지. Z는 Z가 될 거고, 그죠? 해서 자, 이거 있음?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
가로가 800이고 세로가 600이라면 뭐 좌표는 이렇게 되겠죠. x 더하기 새로운 x는 x 더하기 400. 그 다음에 y는 y 더하기 마이너스 y 더하기 300. 이게 코딩하는 습관이 됐네. 그죠? 자꾸 세미콜론을 넣어. z는 z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거를 한번 제가 행렬로 한번 바꿔볼게요. 행렬 새로운 x 좌표, y 좌표, z 좌표. 뒤에 거 1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는 이거 대괄호는 못 쓰잖아. 이렇게 하면 행렬로 표현이 가능한데 쓸 게 많으니까. 자,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x, y, z, 1은 잠깐만 보고 쓰자. 나도 현재 x, y, z, 1에 1, 0, 0, 0, 0, 0, 1, 0, 400, 300 이렇게 돼. 혹시 행렬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 행렬이 기억나는 사람? 행렬 기억 안 나죠? 다 당연하지. 행렬 계산 어떻게 하냐면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갖고 다 더하면 돼. 다시 얘랑 곱하면 뭐야? 1 곱하기 x 몇이야? x죠. y랑 0이랑 곱하면 0, z는 0, 1, 400 곱하면 400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x 더하기 400이 나오지. 그죠? 자, 얘를 이 항목을 이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두 번째 탭에 첫 번째 항목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나오고 얘를 이렇게 해주면 x는 0이니까 없고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z는 0이고 1은 300 이렇게 되겠지. 세 번째 항목 이렇게 했어. z만 살아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 다 0이고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행렬. 이건 좀 찾아봐야 돼. 해서 모든 방정식이 이렇게 행렬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행렬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그거를 좌표를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스크린 좌표계라고 그래요. 스크린 매트릭스. 매트릭스 방정식이란 얘기야. 자. 실제 쟤를 코딩에서 어떻게 구현하냐면 얘는 2차원 배열이잖아. 4x 4자로 바꿔놓고 각 요소에다가 값을 세팅해놓고 곱해주는 연산을 해주는 거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돌고 있어요. 4x 4짜리 만들어 놓고 배열을 매트릭스라는 이름 붙여놓고 얘랑 이렇게 곱해주는 그걸 갖다가 함수를 만들어 기능을 해서 이 정점이
얘를 통과하면 값이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죠? 해서 보통 이렇게 만들어서 스크린 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이동을 한번 이렇게 이동. 자, 얘를. 이거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다 찾아보면 있어, 구글에.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동은 새로운 x, 이동은 어떻게 돼요? 기존의 x 더하기 이동치. 트랜스포머 이렇게 이만큼 이동하고 y도 y는 현재 y에다가 이동한 y. z는 현재 z값에서 이동한 z. 그 다음에 1은 1. 1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tx, ty, tz 하면 이 공식이 유도가 돼. 해볼까요? 얘를 이렇게 해주면 x, y는 0이니까 z도 0이고,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뭐가요? tx가 되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하면 y만 살아남잖아. y 더하기 ty. 그래서 z는 z 해주면 tz만 살아남고, 그래서 얘를 이동행렬이라 그래.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트랜스폼에 포지션 있지? 내부적으로 얘가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 트랜스폼에 포지션 계속 만지잖아. 만지면 내부적으로 얘가 계산되고 있어요. 그럼 자, 이동까지 했어. 자, 이번에 할게 회전인데, 아니, 회전보다 먼저 확대 축소. 확대 축소가 쉬우니까. 자, 기존의 x에다가 스케일된 x를 곱해주면 되죠. 확대 축소니까. 기존의 y에서 스케일된 y를 곱하고 기존의 z값에서 스케일된 z값을 곱해.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0, 0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s, x, s, y, s, z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공식이 유도되죠. 이렇게 하면 sx 곱하기 s 이거니까 들어가고 y도 얘가 이렇게 되고 z도 얘가 뭐냐면 얘는 뭐냐면 스케일 행렬이에요. 확대 축소할 때 우리 그 트랜스폼에 스케일 있죠 밑에 걔를 조절해주는 순간 내부적으로 얘가 작동하는 거야. 이 행렬이 방정식이. 자, 근데 가장 빡센 게 가장 어려운 게 회전이야. 회전 공식 한번 보자. 회전 공식이 첫 번째 거 한번 볼까? 자, 얘가 이렇게 회전되는 게 무슨 축으로 회전한 거예요? Z축 회전이죠. 회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때 했던 거야, 이거. 했었는데, 자, 증명까지는 안 할게.
공식만 보면 되잖아, 우리는. 공식을 봤더니만 얘도 그냥 써놨네. 자,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어. 회전할 때 새로운 XY 좌표는 X 코사인 세타랑 이렇게 증명이 된다. 근데 얘를 행렬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써있죠? 근데 얘를 우리는 3차원이니까 3차원으로 확대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정리를 해보면 자 자, x가 뭐라고 되어 있어? x 코사인 세타. 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y 사인 세타죠? 세타가 되고 y는 x 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뭐야? y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공식이 그냥 위에 적은 거 그대로 적은 거야. 똑같이 z는 z고 1. 얘를 매트릭스로 한번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 얘를 위에서 기입한 것처럼 4차원으로 확대해서 해보면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0,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0, 0 0, 0 1 0 0 0 0 1 이렇게 하면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보면 x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 됐죠? 얘는 뭐냐면 z 회전 행렬이에요. Z 회전 행렬. 이렇게 유사하게 지금 Z만 했어. Z만 했는데 자,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축에 대해서 따로 있어. 하나씩 x, y 셋이 축에 대해서 행렬이 각자 따로 들어가. 얘 때문에 짐벌락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각자 따로 행렬이 따로 계산돼서 독립적이잖아. 그죠? 해서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기까지 대충은 알겠죠? 자, 나머지 뭐 카메라도 한번 찾아볼게. 카메라 행렬. 나머지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카메라도 마찬가지. 카메라 행렬이 자, 카메라 변화 행렬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내부적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증명돼서 이 필터를 타는구나. 그냥 이해하면 돼. 카메라도 이렇게 돼 있고 그 프로젝션 그 다음에 아까 프로젝션이라고 그랬죠? 프로젝션 투영 행렬. 자, 투영 행렬도 마찬가지. 이렇게 4x4짜리로 행렬화가 돼 있어. 자, 최종적으로 아까 스크린 매트릭스도 스크린도 우리 유도했잖아요. 이것도 좀 다른 방법이 있는데 뷰포트 행렬 하면 사실 이게 제대로 된 건 얘야. 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가로 사이즈 한 거 똑같잖아. 그죠?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행렬들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행렬들이 자, 월드 좌표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동, 그 다음에 회전도 각 x, y, z 그 다음에 확대 축소 다 그거예요. 다 행렬이야, 행렬. 내 뷰도 카메라 행렬로 돼 있어. 행렬로 돼 있고 프로젝션도 투영 행렬로 돼 있고 얘도 뷰포트 행렬로 돼 있어. 각자가 행렬 곱해서 나온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보는 거야. 점 하나 찍기 위해서. 결론은 대충 흐름은 알겠죠? 뭐 이거 증명하고 이런 거는 힘들어. 해서 보여드릴게요. 흐름만 가져가면 돼. 그래서 자, 근데 보면 혹시 교환법칙 이런 거 알아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수업 시간에.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이 뭐예요? 교환법칙이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랑 같다잖아. 어? 이게 결합법칙은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는데 앞에 두 개를 곱하나 뒤에 거를 이렇게 먼저 곱하나 똑같다는 얘기야. 이게 결합법칙이야. 그래서 미리 A 곱하기 B 한 거를 갖다가 T라는 데 놓고 TC 이렇게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게 보통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얘는 교환법칙이라고 했는데 행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얘가 안 돼.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해요.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해. 이게 행렬의 가장 큰 문제점이야. 해서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A 행렬과 B 행렬을 이렇게 곱한 거랑 B 행렬이랑 A 행렬을 곱한 거랑 결과가 달라. 이래서 그 발생하는 문제가 짐벌락이에요. X 행렬, Y 행렬, Z 행렬을 곱했잖아. 얘랑 Z 행렬, Y 행렬, X 행렬을 곱하면 결과가 그래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발생하는 그래서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쿼터니아라고 했죠. 짐벌락 문제가 얘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해서 행렬이. 자, 10분 쉬었다가 대충 요만큼만 알아도 돼. 이 정도만. 내부적으로 자,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다 행렬로 구성되어 있다. 방정식을 행렬로 하게 되면 가장 큰 이점이 있어요.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뒤에 거를 한 방에 다 미리 계산해 놓고 곱해줘 버리면 돼. 그게 뭔 얘기냐면 이동행렬을 T라고 두고 그 다음에 회전행렬을 R이라고 두면 T 곱하기 RX 곱하기 RY 곱하기 RZ 곱하기 스케일, 얘를 그냥 월드 행렬이라고 또 하나로 만들어도 된다고. 미리 다 계산해 놓고 행렬을 한 방에 다 미리 곱해 놓고 우리는 로컬 좌표계 있잖아. 로컬 좌표계 곱하기 W 해주면 끝나요. 미리 계산이 가능해. 그러면 순차적으로 매번 점 하나 찍을 때 이렇게 탔던 것들이 방정식으로 타게 되면 연상량이 엄청나게 나는데 미리 이렇게 월드로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작아져. 연산량이. 그래서 행렬을 쓰는 거예요, 보통. 어려워. 아시겠죠? 근데 지금 내가 잘못 기입한 게 있어요. 이동하고 회전을 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회전을 하고 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래 이게 TRS가 아니라 RTS, SRT, S는 상관없어요. SRT로 가요. 계산할 때 순서가 쉽죠? SRT라니까요. TRS라고 하면 이동하고 회전이 돼서 이렇게 돌아. 이렇게. 자, 요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방정식 계산할 일이 수학 계산할 일이 많아. 개발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행렬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되게 쉽게 계산돼. 방정식을 해서 자 보면 자 보면 매스 F 볼까? 아니 벡터 매스 F 매트릭스 있나? 아 벡터 있나 보다. 벡터 3 매트릭스가 어디? 아 있네. 자 매트릭스 4x4 얘의 실체가 유니티에서도 이런 자료형이 있어. 매트릭스 4x4 아까 방금 행렬 설명한 거잖아. 그죠? 얘 들어가 보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플로트 타입으로 16개가 있죠. 이렇게 해서 안에 세팅하게끔 돼 있어. 자 일단 요까지만 합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좀 10분 잠깐 쉬었다가 벡터 관련된 얘기 조금만 더 할게. 이해된 사람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거 이해는 됐어? 대충 흐름이 20%. 좀 어려워. 근데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내부로 행렬로 계산되고 있다. 행렬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산량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결합 법칙 때문에 연산량을 줄이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회전 같은 경우에는 축마다 축마다 하나씩 행렬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돼서 짐벌락 현상이 생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